추미애 장관이 내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오늘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금요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네, 관련 내용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흐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헌정사상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것도 처음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한 것도 뭐 당연히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그 결과도 신속히 나왔고 또 더군다나 또 징계도 이번 주 내에 지금 진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 그래도 이제 올해 코로나 전국이라든가 이제 부동산 문제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사실 되게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치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법무부가 그리고 이게 법무부의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계속 어떻게 징계를 좀 밀어붙이는 그 이유. 오늘 법원 판단이라든가 감찰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야 될 이유,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국민들이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이게 피로감이 굉장히 온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국민들이 보기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한쪽은 징계한다고 하고 거기 한쪽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뭐 이렇게 정말 갈 때까지 가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쨌든 법원에 그러한 검찰총장이 유리한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사태까지 오는 데는 검찰총장의 책임이 뭐 하나도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대검찰청에 출근을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 마치 이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좀 행세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고위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정부 여당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모두 국민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보기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시길 윤 총장이 오늘 뭐 개선 장군처럼 다시 나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법치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검사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윤 총장의 대응이나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인상적인 것은 원래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 어떤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경우는 뭐 역대 검찰총장도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네. 그 내용 자체가 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국민이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부분과 이 검사들에 대해서 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국민의 검찰 뭐 이거는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 공무원은 이제 국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 어떤 정권, 임명권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사실은 국민의 검찰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도 되고요.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취지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수사가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좀 수사가 초기에 진행되다가 멈췄는데 그럼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취지는 이 어쩌면 정권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검사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원칙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메일을 보낸 내용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낮에 있었던 감찰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감찰위에서도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결론이 만장일치로 나왔는데 그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감찰위원들은 일단 감찰위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징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감찰위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 바뀐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충분한 어떤 소명 기회나 이런 징계 사유 등등을 이제 좀 전해주지 않은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청구와 그리고 직무정지의 어떤 조치를 내린 것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못됐다
그런 것들은 부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한 것이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감찰위원회가 여러 측면에서 짚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사실은 감찰위원회가 이러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애초에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찰위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대개의 법조인들이나 좀 법조단체 이런 쪽에서도 징계 청구가 과한 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리라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감찰위의 이런 결론이 또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반드시 효력을 가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권고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예. 때문에 따라서 징계위를 무리해서 소집을 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더라도 아마 징계위에서는 애초에 예정했던 그러한 징계 처리는 강행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금요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앞으로 좀 징계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연기가 된 배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징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징계위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징계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징계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기피 신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원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처리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 징계위의 논의를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고경 법무부 차관이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네네. 실제로는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도 있어서 징계는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법무부는 지금 후임을 빠르게 인선을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징계위원회는 그 다음 이제 순서에 의해서 또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또 징계위 구성 자체는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이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면 사실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적인 과정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들이 상당히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징계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은 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가 상당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네, 사실 감찰위원회도 그렇고요. 이제 법원 판단도 이 징계 사유의 어떤 적법 여부는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 전제가 된 어떤 그 징계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사유가 고지가 제대로 됐느냐, 해명은 충분히 들었냐, 어떤 절차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틀이 연기된 것은 사실은 지금 법무부가 되게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당연직 위원인 고문 차관이 지금 사의를 표해서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틀 동안 주어진 시간은 이틀 동안 빨리 차관을 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되는 차관은 자기가 차관으로 임명돼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뭔지를 너무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예. 임명되자마자 바로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중요한 자리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 결과에 대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어떤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보장된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이런 어떤 고양이 목에 방울 달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틀 사이에 그게 임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미고지 해명권을 이틀 만에 지금 준다는 것도 이틀 동안 딱 준다는 것도 사실 하나의 조직에서 사람을 징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불과 이틀 만에 준다는 것도 이게 과연 절차가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또다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는 듭니다. 네, 이 징계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현재 그 패싱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한테 지시를 못 받았고 대면 감찰 일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무죄 보고서 그 삭제 여부를 놓고 또 삭제를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또 그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징계위에 윤석열 총장 측이 이제 증인으로 신청한 게 류혁 법무부 감찰관인데 네.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법의 관련 규정이나 법을 보면은 감찰 담당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이 감찰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오늘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한 것이고 네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보안 그것은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조인들은 이것은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이제 어떤 법리에 저촉되는 이러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네. 만약에 징계위에 류혁 감찰관이 나와서 이러한 취지의 증언을 한다면 이 징계 윤석열 총장을 향한 어떤 징계에는 사실 또 근거가 매우 또 약해진다 뭐 이런데 근거에 힘을 싣는 아마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보고 삭제 논란이라는 것은 네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경우에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가 자신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것을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 어떤 설명이나 설득 과정 없이 삭제됐다. 그래서 네. 이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된 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찰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내가 언제 삭제를 했느냐 이렇게 지시한 적이 물어보니까 그런 지시를 언제 삭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이정화 검사가 삭제는 내가 했는데 그것은 당신이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떤 법리에 어떤 좀 위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법의 위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이런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징계위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징계위와는 별도로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관계 문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 법무부 측에서 상당히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소용돌이를 야기한 것이 실제로 감찰을 담당했던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정화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본인 그러니까 그 이정화 검사는 이것을 이제 감찰을 특히 이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직권남용 행위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그 박은정 검사가 이것을 지시했다, 삭제를 지시했다, 지시한 거에 대해서 빼고 문건이 보고됐다 이렇게 결론 낸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외부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기록을 본 더군다나 이정화 검사는 그 검찰에서 이 법무부에 파견한 게 아니라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박은정 담당관이 직접 이렇게 추천해서 파견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친검찰 측 일하기 보기 아니라 중립적인 인물입니다, 상당히. 그런데 오늘 대질신문에서도 박은정 검사가 이거를 지시해서 만약에 삭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범죄의 어떤 혐의가 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꾸로 금요일 날 유혁 감찰관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보고도 못 받고 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칫하면 징계위원회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징계지만은 네. 이런 사실들은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대상자들이. 네. 그러면은 징계 결론도 결론이지만은 또 다른 굉장히 큰 파행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을 되는 거죠. 예. 네. 자, 저희가 또 추미애 장관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각각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동반 퇴진, 윤 총장과의 동반 퇴진이라는 뭐 얘기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글쎄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좀 총대를 메고 이 상황을 풀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뭔가 모색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되는 이런 정황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른바 뭐 동반 사퇴론이다 이렇게들 부르고 있지만 네. 뭐 한날 한시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형태를 논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계속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또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내년까지 아마 쭉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 정부 여당에 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추미애 장관이 뭐 영원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든지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장관을 국무회의 전에 10분 정도 만나서 면담을 하고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이제 대면하고 법무부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내용이 논의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청와대에서 회동 이후에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사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당장 어떤 외부에 공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도 있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러한 방식의 어떤 해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예. 아마 그렇다라면 결국은 파국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이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글쎄요, 스스로 사퇴를 할 가능성은 무척 적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물론 징계위의 결정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움직임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현행 법적으로는 꼭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징계 그 절차라든가 아니면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퇴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못 내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퇴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고착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금요일 날 징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예. 네, 뭐 가장 무거운 그 처분이 만약 해임 처분이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만약에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뭐 집행정지 신청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하게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큰 또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예. 그럼 윤 총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 결정은 최종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긍 못해도 정치적으로 임명권자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신임을 이제 내려놓은 거다라고 받아들여서 용퇴를 한다면 이제 해임 처분으로 마무리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권은 내년 그 임기 말까지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추 장관 같은 경우도 고발당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된 상태고 오늘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앞으로 징계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심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 장관의 다음 스텝은 어떠하리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든 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징계위에서 가장 이제 좀 파국적인 방식으로 결론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네네. 원래 추미애 장관은 좀 이렇게 윤석열 총장 문제하고 공수처 문제 이 두 가지를 마무리를 하고 검찰 개혁을 이제 완료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다음 정책 스텝을 밟는 것이 아마 계획이었을 텐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장애물이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계속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고 또 검찰 조직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해임이 될 경우에 그럼 새로운 검찰총장을 뭐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검찰 조직이 그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지시나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고 서로에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징계 청구가 돼가지고 뭐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컨센서스를 마련을 하면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그러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좀 나서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